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2차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총회장으로 김인환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도 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5년간 미디어 선교 소명을 다해온 구티비가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앞두고 사전 공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는 구티비 사역에 동참하고 응원하려는 전국 성도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미국 생명보호단체 라이브 액션의 올해의 생명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교단 헌법에 따라 직전 부총회장이던 이순창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부총회장 선거 역시 단일 후보로 입후보된 두 후보가 이견 없이 당선됐습니다. 한편 총회 전부터 총대들의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서는 총회는 사실상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권현석 기자입니다. 긴 코로나 시기로 침체된 한국교회, 정기총회로 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총대들은 한 목소리로 예배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주제로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린 제107회 총회에는 약 1360명의 총대들이 참여했습니다. 총회 규정에 따라 직전 부총회장이던 이순창 목사가 총회장직을 승계하게 됐고, 단일 후보였던 김의식 목사와 김상기 장로 역시 총대의 박수와 함께 각각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총회의 새로운 1년을 책임지게 된 이순창 총회장은 특별히 팬데믹으로 무너진 예배의 회복과 청년사역 부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약해진 예배의 재단을 온전히 다시 세우는 데 힘을 다하여 예장 청년센터를 설립하여 총회 안의 청년 지도력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혜와 조언을 모아서 청년 지도력을 발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총회장직을 이임한 류영모 직전 총회장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올바른 일을 바르게 했다고 자부한다며 지난 1년을 회고했습니다. 작은 이들의 벗이 되어 동행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섬기는 일, 우리 총회가 맨 앞자리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중심에 서서 당당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는 계기로 교계 안팎에서 주목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세습을 금지하는 총회 헌법에 예외적으로 명성교회 세습을 조건부 허용했던 백사회기 수습안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신임 임원단들은 백사회기 수습안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논란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총대님들이 결의해놓은 그 조항 104회기는 그때도 유효하고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여기에서는 다 됐고 이번에 헌의한 보고서에도 나와서 이것은 다 끝난 사건이라고 총대님들께서 결정해 주셨기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으면 좋겠다. 한편 총회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교단 성도수 감소세를 보고하고 적극적인 전도 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기후위기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응 지침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어서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제112차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총회 임원회를 추대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 도입된 스마트 보트 시스템을 활용해 빠른 의사결정이 이뤄졌는데요. 올해는 어떤 안건이 나왔는지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2차 침례교 총회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총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지난 총회에서 도입한 스마트 보트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대의원들에게 부여된 QR코드를 사용해 출석과 안건 처리 등 투표 결과를 관리했습니다.
제112차 총회 78대 총회장 선거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김윤환 목사가 새로운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또한 제1부총회장 자리엔 이혼 목사와 제2부총회장엔 현장 입후보한 강명철 장로가 함께 추대됐습니다. 78대 총회장으로 취임한 김윤환 목사는 스트롱거 투게더란 슬로건을 앞세우며 협력의 교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우리 교단을 지금까지 좋은 정책과 제안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새롭게 상정한 안건 중엔 차별금지법 반대, 평화통일 촉구, 기후위기 대응 촉구와 같이 대사회적인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관련 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이임하는 고명진 직전 총회장은 제111차 총회를 마무리하며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고 전 총회장은 임기를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기도와 후원을 통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년간 섬김을 끝으로 총회장의 직무는 끝나지만 총회를 위해서 또 총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개교회를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개척교회 목회자와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총회 고명진 전 총회장은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을 시작하며 미자립 교회를 도왔고 총회에선 공로자들에게 시상했습니다. 김윤환 새 총회장은 앞으로 시작될 112차 총회에서도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제72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는 부총회장 권오헌 목사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며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권 총회장은 교단이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며 연합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포돈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35개 노회, 특별총대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562명 중 516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무 처리에 앞서 진행된 개회 예배에 부총회장 권오헌 목사가 사랑으로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 목사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고신총회가 되길 바란다며 총회가 하나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고신총회가 사랑으로서 형제를 받아들이고 사랑으로서 격려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처리에선 부총회장 권오헌 목사가 516표 중 462표로 과반수 이상 득표를 받으며 신임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어 부총회장의 안양의심교회 김홍선 목사, 매일교회 전우수 장로가 각각 301표, 385표를 받으며 당선됐습니다. 권오헌 시민총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총회부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 학생신앙운동 SFC 폐지에 관해서는 SFC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고 총회 회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신총회가 열리는 행사장 앞에선 주요 안건인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여성 목사 및 장로 안수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총회에 상정된 법안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원이고 거기 학교와 학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의 어른들 생각과는 약간 이제 안 맞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라는 질책으로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SFC가 하여튼간에 우리 교단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신총회는 오는 22일까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2026년 국제개혁교회 협의회 대회 유치, SFC 폐지, 여성 안수 등의 논의를 다룰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구티비 뉴스 이진우입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지난 25년간 미디어 선교 소명을 다해온 구티비가 다가오는 10월을 천사 후원의 달로 지정하고 특별 후원 방송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등불을 켜기 위한 굿TV 스튜디오 마련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모아질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사전 공개 녹화가 진행됐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디어 선교 사명을 갖고 복음 전파에 매진해온 지 어느덧 25년. 굿TV는 창사 25주년이자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생방송에 앞서 20일 사전 공개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개 녹화에선 굿TV 대표 프로그램 노크토크와 오자유여에 출연하는 KBS 공채 개그맨 조래훈 씨, 탈북민 출신 방송인 정윤아 씨가 MC를 맡았습니다. 특별히 굿TV 사옥에 마련된 미디어 선교기금 후원센터에는 미디어 선교를 격려하기 위해 직접 찾아주신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와 성도들은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미디어 선교센터 건립을 응원하며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굿TV 군사합창단이 우리 굿TV 창사 25주년 특별 후원 방송에 같이 참여하고 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굿TV에서 특별 생방송 모금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를 잠시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후원을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해서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잠시 왔습니다. 이어 방문자들은 18층에 위치한 굿TV 스튜디오로 장소를 옮겨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검을 비롯해 굿TV 뉴스, 훈민복음 등 주요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미디어 선교 사역의 현장을 직접 살폈습니다. 또 굿TV의 그간 역사에 대해 둘러보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팬데믹 시대에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전달하기로 참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굿TV가 귀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상당히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굿TV에서 더 잘해서 세상에 예수님 복음과 모든 말씀들이 잘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굿TV가 훌륭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굿TV 응원합니다. 다가오는 10월 한 달은 굿TV 천사 후원의 달입니다. 1004가 되는 10월 4일부터 3일간 창사 25주년 특별 후원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10월 중 어느 때나 굿TV 사옥을 직접 방문하거나 ARS, 온라인을 통해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시청자의 이름은 동판에 새겨져 영구 기록됩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가 미국에서 올해의 생명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생명보호단체 라이브 액션의 제3회 생명상 시상식에 참여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목사는 시상대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에서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유기 위험에 노출됐던 2천여 명에 달하는 아기 생명을 살렸으며 이는 브로커라는 영화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을 담은 긴급 목회 돌봄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라이프호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가 두드림 자살예방 중앙협회, 한국목회 3담협회와 함께 개발한 매뉴얼은 교회가 자살 사건을 파악하고 장례식을 치르기까지의 초중장기 대응법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는 해당 매뉴얼이 긴급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목회자들에게 효과적인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7회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국제규범과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며 연대를 강화할 때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른바 기여 외교의 방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냐는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답하고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앞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 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매달 킬로와트 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최대 인상폭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적자 해소에 필요한 인상폭 261원의 1.9%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고자 예비비 120억을 투입해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애로가 큰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예비비를 활용해 12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351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연초 계획 대비 90조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 정치자금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은 선거 기간에 기부받은 1만 달러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 투명성을 높이는 게 이번 법안의 추진 명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둠 속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너무 많은 돈이 있다며 정치자금 실명제가 최선의 살균제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문제 전문가 63%가 앞으로 중국이 10년 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실시한 차이나파워 프로젝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문가의 63%가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문가에는 학계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미국 행정부 전직 관리와 미국 정부의 정책 전문가 및 정보 분석가들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탄자니아, 보츠와나 등 기존 수입처가 아닌 아프리카 국가들의 석탄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EU 국가들이 러시아 석탄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석탄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EU 국가들이 기피한 러시아 석탄은 중국이 계속 사들이면서 중국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량은 지난달 854만 톤으로 작년 동월보다 57% 급증했습니다. 이란에서 최근 20대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던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 숨진 사건을 놓고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이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OHCHR 등에 따르면 이란 22세 여성이 이달 13일 가족과 함께 테헤란에 왔다가 히잡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풍속 단속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일 조사를 받는 도중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내 4개 이상의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를 당국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선선하겠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제주 모두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간 한국교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통합총회 107회기부터 공식 폐기됐습니다. 총대들의 결의를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실상 이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계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한국교회에 기대하는 사회의 요구를 경청하는 총회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